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새벽에님 어김없이 또 이 구독료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요 고점을 뚫고 올라왔지요. 나는 이제 거의 조정이 한번 들어올 때가 되었다. 뭐 이래 보고 있거든요. 뭐 그 위치를 어느 정도 보느냐 하면은 요쯤 보고 있다고 내가 5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달부터 요쯤 되면은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힘이 좋으면은 요거를 뚫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힘이 좀 약하면은 뭐 어제 정도에서 끝이 나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 많이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상당히 주가를 잘 맞추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과연 그럴까? 긴가민가 합니다. 나도 솔직히. 그래서 결국 속일 수 없는 거는 딱 있지요.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벌고 파생시장에서도 많이 법니다. 그 다음에 많이 버는 세력은 기관이죠. 뭐 그리고 국가도 좀 법니다. 대라 떼먹으면서 세금 떼가지 않습니까? 뭐 정권에서는 수수료 떼가면서 벌고 개인들에게 사채놀이해서 벌고 뭐 이자놀이죠. 어, 신용으로 빌려주는 금액이 뭐 9.8%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좀 내린 것 같은데 7.5%인가? 우리한테 주는 돈은 한 1%도 안 되죠. 1%좀 될라나? 그래서 그 마진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것도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담보 대출에 예대 마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채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개인 쪽이 되는데 개인이나 법인들이나 뭐 이런 쪽이 됩니다. 개인 중에서도 상위 1%는 돈을 좀 법니다. 그리고 상위 1% 중에 뭐 1% 내지는 0.1%는 상당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명 중에 한 명은 상당히 많이 법니다. 거기서 또 그 중에 1%, 그러니까 한 10만 명 중에 한 명은 거의 일반 서민이 볼 때는 재벌급으로 많이 벌죠. 뭐 재벌급이라 그러면은 뭐 몇 조, 몇 천억 이건 아니고 그냥 뭐, 뭐 부자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서민이 볼 때는 큰 돈이죠. 뭐 100억, 200억 이러면은 이 시장에서 100억, 200억 벌어냅니다. 0.01%에 0.01%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명 정도. 주식하는 인구가 한 1,000만 명쯤 되니까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수백억 번다, 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소. 내가 얘기하는 건 최소한입니다. 어쩌면은 1,000억 이상 번 사람도 100명쯤 될지도 모릅니다. 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에다가 돈을 보태주는 사람인데 우리도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직장생활에서는 벌지 못하는 만큼의 큰 돈을 시장에서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큼 더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번 눌렀다 가지 않을까? 내가 늘 말하는 게 요 7월 달, 요 7월 4일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뭐 파는지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랐을 때 산 거보다 내릴 때 적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시작은 여기였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동안에 평균 단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단가에서 거의 샀다. 그러면 대략 한 2,400 내지 2,450 저 정도 단가에서 거의 대부분을 매수했다.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 2,400쯤 되겠죠. 근데 지금 매수한 단가가 매수한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거 보면은 과거에 우리 리먼 사태로 한번 쳐박았다 올라갈 때 그때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내 사부님한테 들은 게 40조 샀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 할 때 1100, 1200포인트에서 지금 사면 부자 된다고 대통령이 나와 겁없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겁없이 말을 했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때까지도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이긴다고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걸 갖다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이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가 정치를 못 이기더라고요. 김영삼한테 밑보인 정주영 회장님이 김영삼한테 밑비가지고 현대건설 부도났지요.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인 현대건설이 김영삼한테 밑비가지고 부도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룹이 해체 수준에 이르렀지요. 사실은 정권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경우가 계속 생겼습니다. 대신에 정권의 혜택을 본 기업도 나왔지요. 항상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데 상금액이 얼마냐? 좀 전에 보니까 23조 6천억을 샀더라고요. 언제부터? 7월 5일부터 어제까지 한 1년쯤 됩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1개월이죠. 23조를 샀다. 23조. 근데 2,600이다. 이거 내가 최소한 3, 40조는 사야 된다 그랬죠. 그 30조를 기준 잡으면은 이제 대충 한 80% 가까이 샀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20%를 맞아 사면은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런 높은 위치에서 외국인이 살 필요는 별로 없죠. 그리고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들은 그래 많이 안 올랐을 겁니다. 2차전지 관련 쪽이 주로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또 여러 종목이 내가 가진 종목들,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이 같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항상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 있다 그러면은 주식이 한 200%에서 3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 80% 수준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팔았으면 한 40%로 됐을 건데 슈팅이 나와가지고 한 1.2%, 3%, 5%, 요 정도 1.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했는데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80%를 들고 있습니다. 나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이제 반 정도 샀다. 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외국인들이 올리기 위해서 사고 싶은 금액의 반 정도도 채 못 사지 않았을까? 어쩌면 반 정도 샀다. 그러면 요 위에서 더 살 거냐? 그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은 내릴 건데 그래서 얼마나 있다 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조만간에 그러면은 며칠 안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달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눌렀다가 가지 않을까. 한번 누를 때는 뭐 2, 3개월 누르기도 하고 더 누르기도 하죠. 요렇게 누를 때는 한 2개월 눌렀지요. 요렇게 누를 때도 한 1개월 반쯤 눌렀습니다. 이래 누를 때도 한 달 조금 더 눌렀지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거 전체에 대한 조정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좀 더 긴 세월, 요 2달보다는 좀 길게 누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올랐던 거는 충분히 조정받았지요. 그럼 여기서 올랐던 거에 대한 조정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의 조정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여기 전체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의 조정 또는 여기서부터의 조정
것이다. 뭐 그것 아니면은 여기 전체 조정이 한번 들어와서 조정을 받고 이게 뭐 반등 일판지 뭐 상승 일판지 모르겠지만은 조정받고 재차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죠. 지들란지는 잘 모릅니다. 자, 어쨌거나 요 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 안 뚫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옵션 가격으로 보면은 좀 애매합니다. 슈팅이 나와가지고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콜에서. 근데 요 고점, 요 앞에 고점 요거를 뚫으면서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또 여기서는 요 고점을 뚫으면서 콜 쪽으로 많이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뚫게 되면은 좀 더 많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요거를 뚫었는데 콜 쪽으로 급등하지 않았다. 감마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것 뚫는 시도도 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은 한 내가 누차 얘기했듯이 한 2650 짧게 가면 많이 가면 2800도 갈 수 있다 보는데 항상 조금 주식 하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 현금을 마련해 놓고 좀 기다렸다가 빠지면 또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로 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들이 5월 16일부터 쭉 샀지요. 쭉 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기관들은 팔다가 6월 2일부터 쭉 사고 있죠. 기관이 쭉 사고 있습니다. 하나 내리면 외국인이 6월 2일까지 사고 3일 5일부터 쭉쭉 팔다가 몇천억 팔다가 요 파란 거보다 조금 더 샀지요. 요래 다 합치면 뭐 돈또에 비슷합니다. 뭐 대략 한 300억, 400억 요 사이 정도 산 것 같은데 그러면 돈또에 비슷하지요. 근데 기관은 샀습니다. 자, 이게 바닥이면은 맨 처음에 외국인이 사서 올리고 그 다음에 기관이 사서 올리고 개인은 계속 팔아먹다가 나중에 개인이 올리면 끝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아직 매수가 충분하지 않다. 뭔 말인가 하면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내려올 때 팔았습니다. 올라갈 때 팔았습니다. 요 내려올 때도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거든요. 그리고 요 올라갈 때부터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다 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나 눌러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합쳐서 샀거든요. 그리고 또 샀습니다. 또 팔았는데도 샀거든요. 그리고 요래 또 사고 팔았는데도 샀습니다. 마찬가지. 요 2500점에서 샀던 게 20조쯤 샀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한 10조 정도를 더 산다. 이러면은 요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요 위에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올려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최대치로 잡게 되면은 뭐 잡으면 기분이 좋지만은 최대치로 잡으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으로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요 밑 언저리에서 웬만큼 다 사지 않을까, 다 사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올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바닥 대비 한 2배는 갈 것이다. 그러면 이번 상승이 뭐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등하면은 끝이 짧지요. 1년 반밖에 안 걸리는데 1년 반도 채 안 걸리는데 좀 속도가 느리면은 좀 더 긴 시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저가 대비 2배 이상이면 4,000, 5,000포인트 간다는 얘기죠. 그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 여건상으로 볼 때 한번 눌렀다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로 누를 것이냐? 우리 뭐 97, 8년경에는 IMF라는 그런 외환을 가지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입니까? 한 10년 있다가 2006, 7, 8년경에
리먼 사태, 미국 금융을 한번 눌렀거든요. 그리고 요때는 바이러스 사태를 한번 눌렀지요. 그리고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마구 찍어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찍어냈습니다. 왜? 돈 버는 세력이 찍어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찍어낸 돈을 갖다가 뭐 걷어들인 것도 아니고 적게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쭉쭉쭉 내려왔습니다. 지금 풀려있는 돈이 많습니다. 이 돈을 소각을 하든가 걷어들여야 되는데 걷어들이려 그러면은 참 많이 버겁습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걷어들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아마 코인 시장을 갖다가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그 코인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뭐라 그러나 저게 뭐 가상화폐가 무슨 무슨 체인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뭐 풀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었지요. 그 암호화폐라 그래 가지고 그 체인을 갖다가 근데 양자 컴퓨터가 튀어나오면서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뭐 10만 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에 옛날 슈퍼컴퓨터가 1000년에 거쳐서 풀 수 있는 암호를 갖다가 뭐 하루 이틀 안에 풀어내 버리니까 세상이 달라졌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없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젠가 그젠가 미국에서 뭐 어떤 암호화폐 종류 하나를 이제 달러로 바꿔주지 않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시장이 거의 박살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 박살이 날란가 내가 조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10몇 프로, 20 몇 프로 빠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은 잡주들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잡주들이 많이 빠지는데 그 잡주 자, 요 차트를 보면은 잡주들이 많이 빠지는데 이거는 일봉입니다. 어제는 많이 빠졌다가 이 비트코인 좀 올랐네요. 뭐 내가 들어본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어제 많이 빠졌다가 뭐 조금 이렇게 멈췄는데 그 다음에 루나는 전저점을 깼지요. 도지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깼습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것도 뭐 들어본 거 많이 빠졌지요. 어제 보니까 10 몇 프로, 20 몇 프로, 심지어는 40 몇 프로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휴지 만들면은 그렇게 많이 찍어냈던 돈들 상당 부분을 소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뭡니까 저게 주식량이 많아지면은 회사가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하기도 하지요.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회사가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이 코인류들에 대해서 미국이 한 방 때려버리면은 뭐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간단하게 잠재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뭐 과거에 튤립 가지고 뭐 이게 많던데 튤립 꽃송이 하나인지 뭐 한 다발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있으면은 옛날 서민집 하나를 샀다더라고요. 뭐 튤립이 이쁘기는 이쁘죠. 이쁜데 그런 가치가 있냐? 뭐 그 정도 가치는 난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그게 이제 코인 쪽에 그렇게 벌어지는데, 그럼 너는 코인 안 하냐? 한 번도 안 했냐? 돈 주고는 한 번도 안 샀습니다. 네, 파이 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짜로 채굴 하는 거죠. 광부처럼 공짜로 채굴 하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듭니다.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 듭니다. 시간은 원래 시간은 뭐 몇 초 안 걸리는데 그래도 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한 10분 듭니다. 그 코인은 공짜니까 혹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이 코인 세계가 빨리 없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 그래서 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코인의 뭐 90% 이상이 사라지게 되면은 코인이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거래되는 그 코인만 해도 뭐 그건 100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거래 안 되는 코인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뭐 90%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코인도 수십 종류가 될 겁니다. 최소한. 뭐 99% 사라진다 하더라도 10종류가 넘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돈 비스무리한 걸 찍어내가지고 유통하고 저거를 내 돈과 바꿔준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찍어내는 돈 저금 안 바꿔주겠다 하는 건 내 마음이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코인은 풀린 돈을 갖다가 소각시키기에는 딱 적격이다. 뭐 이렇게 나는 경제는 잘 모르지만은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뭐 더 오를지 뭐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휴지 조각이 돼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0원짜리 하나도 넣기 싫습니다. 그게. 자, 나는 그리고 어제 금요일이죠. 영업일로 어제 금요일 날 뭐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많이 올랐죠. 갭 상승해가지고 요 전고점을 못 뚫고 내리는 줄 알았는데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참 밑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래 매수가 되더라고요. 매수가 되길래 좀 팔아먹고 여기서 올랐다가 좀 조정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추가 매집이 좀 들어갔는데 더 올라버려가지고 거의 반쪽이나 버렸습니다. 내가 경험상 보면은 내가 이렇게 물리면은 한 3일쯤 되면은 꼭대기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금요일 날 물렸으니까 뭐 화요일쯤 꼭대기가 될라나 아니 월요일쯤 꼭대기가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코인 쪽으로 뉴스가 떠가지고 어쩌면은 좀 더 빨리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쭉 훑어보니까 빠질만하게 보이는 시장들도 있고 더 올라갈 것 같은 마지막 한 파동이 남은 것 같은 시장도 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그냥 봐서는 보르즈밴드 상단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 하락에 대한 신호는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 우리 옛날에 블랙먼데이라고 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주 초기였을 것 같은데 87년인가 뭐 언젠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주식을 잘 모를 때니까 블랙먼데이라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갑자기 엄청 빠졌던 미국 시장이 엄청 빠졌을 때 나는 그냥 내일 시장이 열리고 블랙먼데이처럼 쭉 빠져주면은 나는 와 이거 완전 로또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올린다면은
파생 쪽에서 외국인들이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면은 거기가 꼭대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렇게 올라갈 때,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를 했는데 시장 초반에는 쌍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초반에는 보다시피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꼭대기에 처음인 것 같아 오전에 그래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사면서 연기금이 계속 사기 시작하면서 뭐 금융투자도 매도세를 줄이고 투신도 사고 뭐 이래 하면서 결국은 뭐 쌍끌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고 여기 종가가 슈팅이 쫙 나왔으면은 와, 이게 꼭대기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또 종가가 약간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애매는 한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뭐 본인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일봉을 기준으로 삼든 60분봉을 기준으로 삼든 뭐 무너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기준 삼는 뭐 5선을 본다든지 10선을 본다든지 20선을 본다든지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래 추세 올라갈 때 그 선이 무너질 때 그 창원개미 같은 경우는 20선을 잘 보죠. 20선. 20선을 갖다가 뭐 본인은 황금선 이래가 아주 중요하게 보던데 이 같은 경우도 요 안에 초록색이 20선이거든요. 올라갈 때 20선을 갖다가 안 무너뜨리죠. 그래 또 보면은 10선도 안 무너뜨립니다. 10선이 무너지면은 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10선을 중심으로 잡든 20선을 잡든 5선을 잡든 자기 기준을 잡아놓고 그 선이 깨질 때 이익 난 거를 처분하겠다 이러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점 매도해서 잘 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또다시 매수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가 상당 부분 안 좋다고 하는데 경기가 진짜로 안 좋으면 있지요. 미국이 금리를 이제 안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거든요. 미국이 망한다 하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미국이 기업이 휘청거린다, 중국이 뜬다 이러니까 그 이충근 박사라고 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뭐 기독교인이던데 그 사람 같은 경우 국제 정치, 국제 외교 쪽을 전공한 사람이고 연세대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젊을 때는 뭐 반골, 뭐 야당이었겠죠. 나이 들면은 이제 자기 세력들이, 자기 또래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여당으로 바뀌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미국 편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차피 내가 보는 거는 내 주관이지만은 주관을 상당 부분 객관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그 1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20년 전보다 많이 늘었다. 중국은 1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 뭐 2개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2개마저도 공기업,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 사기업이 아니고. 국영기업은 공산당의 국영기업은 특별하게 밀어주죠. 그래서 경쟁력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경쟁력이나 해외 경쟁력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기술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진 기술이라든지 인재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업 쪽은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큰 회사가 많지 무한 경쟁을 겪고 큰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본다면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 그 주장이 상당 부분 일리는 있는 것 같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외교도 같이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외교 라인들이 거의 정치 세력에 눌리 가지고 뭐 목소리도 못 내고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넘어서면서 2000년 전후부터 전문가 집단이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돼서 갯벌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뭐 지락피락 하더라고요. 거기에 놀아나고. 그래서 참 문제가 많아졌다.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가. 바른 사태에도 그렇지요. 정치인들이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 전문가들까지, 의사들까지도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그래 움직이더라고요. 원래 의사들이 속으로는 말을 안 듣지만 겉으로는 말을 잘 듣거든요. 왜? 그 고소득 업종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해준 라이센스를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단합도 안 되고 그냥 말 잘 듣습니다. 왜? 단합이 안 되니까. 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봐서 이 정치 권력이 상당히 세졌구나. 그리고 한번 이 맛을 보면은 잘 풀려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사태가 과거에도 이 정도의 독감 바이러스들은 생겨났었거든요. 뭐 고의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퍼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됐다기는 못하고 그냥 더불어 살게 됐지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들이. 그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대단한 호들갑을 떨었지요.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23조, 24조 정도를 샀는데 23조를 샀는데 평균 단가가 한 2,400쯤 된다. 그리고 조금밖에 안 샀는데 쭉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얼만큼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좀 더 살 것이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번 또 들어갈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수익이 난 거는 적당히 처분을 하시라. 손실 났는데 회사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회사가 좋으면은 웬만하면은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이 시장에서 돈 법니다. 자, 나는 나를 인간지표로 본다면은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올라가 버리면은 나는 거의 이제 깡통 납니다. 주식 말고 파생해서 주식은 팔 겁니다. 이익이 얼마 안 나더라도. 그리고 뇌를 죽이고 밑으로 내려가겠지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는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왜? 요때도 올랐다가 내릴 것 같았고 이때도 올랐다가 내릴 것 같았죠. 이때도 올랐다가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는 요때 시장에 참여를 안 했지요. 왜? 놀러 갔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내가 놀러 갔다 오면은 아마 꼭대기 치고 밑으로 내려갈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판단했거든요. 그것도 좀 빨랐지요. 여기 어제가 꼭대기를 하더라도 좀 빨랐지요. 내가 항상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는 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근데 올라가면은 많이 벌 수는 있다. 외국인들이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은 재수 그래가지고 들고 가다가 뭐 일봉으로 보던 뭐 분봉으로 보던 뭐로 보던 기준을 가지시고 적절히 입절을 하시라 하는 게 제가 권하는 겁니다. 새벽이님은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